도시락 하나에 이렇게 충격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한낮 점심 한 끼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줄도 몰랐고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으며 눈물이 핑 돌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르샤바에서 일어났어요. 유럽 한복판에서, 한국도 아닌 곳에서 말이죠.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제가 헝가리에서 바르샤바로 오게 된 건 단순한 인턴십 때문이었어요. 6개월간의 국제 교류 프로젝트, 회사에서 주는 지원금에 혹해서 시작했죠. 낯선 도시, 낯선 언어, 낯선 음식. 제게 유일하게 익숙한 건 바로 점심시간마다 먹는 벤토 도시락이었어요. 일본 음식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특히 도시락, 벤토, 보기에도 예쁘고 짠맛과 단맛이 오묘하게 섞인 양념은 유럽인들 입맛에도 잘 맞거든요. 저는 늘 연어구이 벤토를 즐겨 먹었어요. 노릇하게 구운 연어 한 조각, 달달한 계란말이, 절인 무와 시금치 무침. 적당히 익숙하고 적당히 포만감 있고 무엇보다도 예측 가능한 맛이었죠. 직장인으로서 그런 안정적인 점심은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죠. 어느 날부터인가 그 연어조차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연어 위에 뿌려진 흑게도, 밥 위에 올려진 김가루도, 처음엔 감탄했던 도시락이 점점 그저 그런 밥이 되어갔어요. 입안에 넣자마자 맛이 예측되는 그 식감과 향. 점심시간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 시작했죠. 벤토 도시락을 펼치는 순간 제 표정도 같이 다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저를 본 건 바로 한국인 동료 지민이었어요. 지민은 미소를 띤 채로 울었어요. 미셸, 너 매일 같은 거 먹는다. 질리지 않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나마 먹을 만한 게 이거니까. 그러자 지민은 짐짓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너 혹시 미스김치 도시락 몰라? 여긴 지금 그게 대세인데. 미스, 뭐라고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김치야 한국 음식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도시락 이름에까지 김치를 쓴다는 게 인상적이었죠. 그렇게 저는 반신반의한 채로 그 다음 날 지민과 함께 바르샤바 시내의 한 식당을 찾았어요. 정식 매장이라기보다 오피스 건물 1층 작은 공간에 마련된 포장 전문 매장이었죠. 그런데 그곳 앞에 벌써 줄이 서 있었어요. 모두 직장인들이었고 노란 도시락 봉투를 받아든 채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어요. 그중 몇몇은 흥분된 목소리로 오늘 반찬 뭐야? 라며 서로 묻고 있었죠.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도시락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기대감을 품고 줄을 서는 사람들, 상상조차 못 해본 장면이었어요. 그러다 제 차례가 되었고 첫 도시락을 받아든 순간 제 시야가 잠깐 멈췄습니다. 네모 반듯한 용기 안에 고기와 밥, 그리고 색색의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정성껏 차려준 집밥 같았어요. 그날 제 도시락엔 달콤한 간장 제육, 오이 무침, 감자 샐러드, 고구마 잡채, 김치전이 들어 있었어요. 시각적인 만족감은 말할 것도 없고 향기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걸 한 입 먹는 순간 시작됐죠. 제육볶음은 놀랍도록 부드러웠고 간장은 짜지 않고 은은한 단맛을 품고 있었어요. 오이무침은 아삭하면서도 입안을 정리해주는 듯했고 감자 샐러드는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하게 조리되어 있어 마치 디저트를 먹는 느낌이었어요. 밥 한 숟갈에 반찬 하나 얹어서 먹는 게 이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감정을 줄 줄이야. 도시락 하나에 이렇게 많은 레이어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껏 제가 먹었던 도시락은 단순히 먹는 일이었고 이건 경험하는 일이라는 걸요. 벤토가 정리된 도시락이라면 한식 도시락은 살아 숨쉬는 식사였어요. 그날 이후로 제 점심시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더 이상 벤토를 집지 않았고 매일 아침 지민에게 오늘 미스김치 도시락은 뭐 나와? 라고 묻는 사람이 되었죠. 주변 폴란드 동료들도 하나둘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런 도시락 처음 먹어봐. 그렇게 바르샤바 도심에 조용히 퍼지기 시작한 한식 도시락의 물결. 일본 벤토가 도시락의 정석이었다면 이제는 한식 도시락이 도시락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제 몸으로 먼저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 미스김치 도시락을 먹은 날 이후 내 점심시간은 완전히 바뀌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점심을 대하는 내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졌다. 이전엔 그저 허기를 해결하는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기다려지는 하루의 하이라이트가 되어버렸다. 사실 나는 꽤나 보수적인 입맛을 가진 사람이었다. 늘 같은 음식을 고수하는 스타일이었고 새로운 음식엔 쉽게 도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르샤바에 와서도 무난한 벤토 도시락을 선택했던 거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새로운 반찬이 나올지, 어떤 양념이 숨어 있을지
어떤 조합이 오늘의 입맛을 감동시킬지 상상하며 설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한식 도시락이 그렇게 내 일상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처음엔 단지 색다름이 주는 자극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감동은 전혀 줄지 않았다. 오히려 매일 새롭게 다가왔다. 매주 바뀌는 반찬 구성 덕분에 지루할 틈이 없었고 그날그날의 맛이 하루 전체의 기분을 좌우할 정도였다. 심지어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오늘은 무슨 도시락이 나올까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도 했다. 이런 감정은 내게 처음이었다. 어느 날은 매콤달콤한 제육볶음에 김치전, 달걀말이, 깨신무침이 나왔고 또 다른 날은 불고기와 애호박전, 도라지무침, 고구마 마탕이 조화를 이뤘다. 마치 집밥 같기도 하고 파인다이닝 같기도 했다. 도시락 하나가 이렇게 다양한 맛에 층을 줄 수 있다니.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반찬 하나하나가 독립된 요리처럼 섬세하다는 점이었다. 어느 것도 대충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없었다. 각각의 반찬이 개성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함께 만나 하나의 식탁을 이루고 있었다. 바로 그 점이 벤토와의 가장 큰 차이였다. 벤토는 정갈하고 예쁘긴 하지만 대체로 간장, 설탕, 식초 3가지 조미료를 바탕으로 조리된 요리들이다. 맛은 깔끔하고 조용하다. 자극적이지 않고 대신 안정감을 준다. 반면 한식 도시락은 전혀 달랐다. 한 접시 안에서 단맛, 짠맛, 매운맛, 신맛, 고소한 맛이 동시에 존재하고 그 조화가 믿기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다. 마치 한 편의 교향곡을 듣는 것 같았다. 무심코 집어든 오이무침 하나가 상큼하게 입안을 씻어주고 곧이어 입에 넣은 고등어 조림은 진한 감칠맛으로 침샘을 자극한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입은 꼭 달콤한 고구마 마탕이나 사과 조각으로 마무리된다. 이건 그저 한 끼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을 따라가는 여정이었다. 도시락을 먹고 나면 신기하게도 기분이 좋아졌다. 속이 편안하면서도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 예전엔 점심 먹고 나면 졸리기만 했는데 이젠 집중력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았다. 건강하게 배부른 상태, 그런 느낌이었다. 그래서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이 도시락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비밀이 뭐지? 그저 좋은 재료만으로 가능한 걸까? 아니면 뭔가 더 있는 걸까? 그날 나는 도시락을 만든다는 미스김치 주방장 아줌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왜 한식 도시락은 이렇게 다채롭고 맛있어요? 비밀이 뭔가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비결이요? 한국 음식은 조미료가 다양하거든요.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 설탕, 액젓까지. 그걸 다르게 배합해서 쓰니까 같은 재료도 완전히 다른 맛이 나요. 순간 머리가 번쩍였다. 일본 음식은 보통 간장과 설탕, 식초 3가지 조미료로 요리를 구성한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 음식은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 조미료가 들어가고 거기에 액젓 같은 강한 향의 요소까지 더해진다. 그러니까 맛이 풍부하고 깊을 수밖에 없는 거였다. 같은 고기라도 고추장에 재우면 매콤달콤한 맛이 나고 된장에 무치면 구수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나며 간장에 졸이면 깊은 단맛이 생긴다. 그 다양성과 창의성, 그게 바로 내가 느낀 풍부한 맛의 정체였던 거다. 그제서야 나는 진짜 깨달았다. 한식 도시락이 벤토와는 다른 차원의 도시락이라는 걸.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문화의 깊이에서 비롯된 것이란 걸. 하루 한 끼의 도시락에 담긴 이토록 정성스럽고 다채로운 미학. 나는 그 감동에 빠져 더 이상 벤토를 찾지 않게 되었다. 이제 나는 한식 도시락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배우고 있었고 그 맛을 통해 한국인들의 철학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특별하고도 놀라운 경험인지 매일 도시락을 열 때마다 다시금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팀 미팅이 끝난 뒤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다. 이번에는 미스김치가 아니라 조금 멀리 있는 다른 한식당 대박을 방문하기로 했다. 요즘 한식 도시락 중에서도 창의적인 퓨전 스타일로 인기라며 지민이 추천해준 곳이었다. 도착한 식당은 모던한 분위기 속에 전통적인 한국의 소품들이 세련되게 어우러져 있었다. 입구에서는 직원이 안녕하세요라며 밝게 인사했는데 익숙한 말임에도 낯설게 들려 그 순간 약간의 긴장이 스쳤다. 우리는 단체석에 앉았고 각자 도시락을 주문했다. 나는 매운 돼지갈비찜 도시락을 선택했다. 반찬은 매일 바뀐다고 들었기에 오늘은 어떤 조합일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도시락이 나왔고 역시나 비주얼부터 놀라웠다. 빨갛게 윤기 흐르는 갈비찜 옆에 가지나물, 간장 양파절임, 단호박 튀김, 무말랭이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다. 나는 젓가락을 들고 한 입 크게 넣었다. 그리고 멈췄다. 너무 맵다. 단순히 매운 게 아니라 혀가 얼얼할 정도로 강한 매운맛이었다. 얼굴이 붉어졌고
물을 급히 마셨지만 진정되지 않았다. 나는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다. 동료들은 각자 식사에 집중해 있었고 특히 지민은 맛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먹고 있었다. 나는 도저히 더는 못 먹겠다는 생각에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만 연신 들이켰다. 그때였다. 옆에 앉아있던 한국인 동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셸, 혹시 속 안 좋아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이 갈비찜, 저한테는 너무 매워요. 죄송해요. 그런데 한식이 항상 이렇게 맵나요? 순간 분위기가 조금 싸해졌던 것 같다. 민준이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 그건 미안해요. 이 메뉴는 원래 매운맛을 강조한 거라. 평소엔 그렇게 안 매워요. 나는 괜히 말을 꺼냈나 싶어 얼버무리며 웃었고 점심시간은 어색하게 끝이 났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역시 한식은 한국인에게나 맞는 음식인가. 그날 저녁 혼자 숙소에 돌아온 나는 이상하리만큼 먹지 못한 도시락 생각만 하고 있었다. 혀끝이 아직도 얼얼한 것 같았고 속이 불편했던 건 매운맛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미묘하게 상했던 감정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고작 도시락 하나였는데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지다니. 너무 웃겼고 너무 서글펐다. 그동안 한식 도시락에 대해 가졌던 환상이 한순간에 깨져버린 것 같았다. 이게 진짜 한국 음식이라면 나는 정말로 그걸 계속 좋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순간 떠오른 건 그날 도시락의 맛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전까지 내가 만났던 도시락들, 그 도시락들이 주었던 따뜻함과 다양성이었다. 반찬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고 그 구성이 매일 달라졌으며 그 안에 담긴 철학이 느껴졌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단 한 번의 매운 오해로 사라져버리는 게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다음 날 나는 다짐하듯 다시 미스김치를 찾았다. 조금은 쑥스러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주방장 아줌마가 나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다. 어제 못 봤네? 어디 아팠어요? 그 말에 괜히 울컥했다. 내가 단골 손님이 되었음을 그녀가 기억하고 있다는 그 따뜻함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제는 다른 한식당 갔다가 좀 맵더라고요.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수 있어요. 한국 음식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오늘은 부드러운 걸로 줄게요. 그날 받은 도시락은 된장 베이스의 불고기와 시래기나물, 간장조림, 계란찜이 담겨 있었다. 한 입을 베어 물었을 때 나는 그제서야 진짜 한국 음식이 뭔지 알 것 같았다. 부드럽고 고소한 된장의 향이 퍼지고 시래기나물은 흙냄새 대신 정갈한 담백함으로 입안을 감쌌다. 간장조림은 짭조름한 감칠맛이 밥을 부르고 계란찜은 마치 어릴 적 엄마가 해주던 것처럼 부드러웠다. 그 순간 나는 이전에 들었던 주방장의 말을 떠올렸다.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 설탕, 액젓. 한국 음식은 조미료가 정말 다양해요. 일본 덴토가 3가지 조미료로 맛의 균형을 맞춘다면 한국 음식은 6가지, 아니 그 이상으로 수십 가지의 맛을 쌓아 올린다. 각 조미료는 단독으로도 훌륭하지만 함께 쓰일 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그래서 같은 고기라도 된장에 재우면 구수하고 고추장에 재우면 매콤달콤하며 액젓 한 방울로 깊이를 더할 수 있다. 그 풍미의 층, 그 다채로움이 바로 내가 처음부터 빠져었던 이유였고 어제의 갈비찜은 단지 그 스펙트럼 중 하나였던 거다. 그것을 몰랐던 내가 한식 전체를 오해한 건 그림 한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판단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한식 도시락의 팬이 되었다. 그리고 이젠 매운 것도 짠 것도 낯선 것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그 안에 담긴 마음과 다양성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다시 도시락을 열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구성이, 전혀 다른 향기로 나를 맞이했다. 또 한 끼의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였다. 익숙하지만 매번 새롭고 부드럽지만 단단한. 그게 바로 한식 도시락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었다. 이제 인턴십이 끝나고 나는 헝가리로 돌아와 있다. 공항에서 마지막 도시락을 싸들고 비행기에 오르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기내식보다 훨씬 더 먹고 싶었던 건 그 평범했던 한식 도시락 한 상이었다.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퍼지는 밥의 향, 반찬들 사이에 흐르는 고요한 온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 지금은 매일 아침 눈을 떠도 오늘은 어떤 반찬이 나올까라는 기대감 없이 시작되는 하루가 이상할 만큼 공허하게 느껴진다. 바르샤바에서 보낸 그 6개월은 단순히 외국 생활의 한 페이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라는 사람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한식 도시락 하나가 내 일상에 들어와 나의 식습관을,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타 문화를 대하는 자세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전에 나는 단지 맛있는 걸 먹고 싶었던 거였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음식이 어디서 왔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되었다. 단순한 벤토에서 시작된 나의 도시락 여정은 한식, 도시락이라는 거대한 문화적 경험 속으로 뛰어들면서 끝내 인생의 하나의 철학으로 바뀌게 되었다. 한식 도시락은 단지 먹는 도시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적 메시지였다. 우리는 다양한 재료와 조미료, 그리고 시간과 정성을 통해 너의 하루를 다채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말 없는 약속이었다. 매일이 같지 않고 매일 새로운 반찬이 등장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감정들을 음미할 수 있었다. 매운맛에 놀라고, 단맛에 웃고, 고소한 맛에 위로받는 그 도시락을 통해 나는 한식을 이해했고, 더 나아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하고 섬세한 문화를 지녔는지를 알게 되었다. 돌아온 후 나는 몇 번이나 현지 아시아 마트를 찾아 도시락을 재현해보려 했다. 고추장도 사고, 된장도 사고, 잡채, 당면도 사서 볶아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 그 맛은 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 도시락에는 정성이 있었고 문화가 있었으며 사람이 있었다. 단순히 재료만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어떤 깊이. 그건 결국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한국 사람들과 한국의 공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요즘 나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다. 언젠가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 진짜 도시락의 고향을 다시 찾고 싶다. 미스김치 주방장 아줌마에게 다시 인사드리고 오늘은 뭐가 들어있나요? 라고 물으며 따뜻한 도시락을 받아들고 싶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가고 싶다. 그들이 나처럼 감동을 느끼고 나처럼 깜짝 놀라고 나처럼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말이다.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 한식 도시락이 바르샤바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사람들의 점심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기를, 매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도시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나는 오늘도 점심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도시락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짐한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점심시간은 한국 음식이 만들어준 것이었고 그 도시락 하나가 나의 하루를, 나의 인생을, 나의 시선을 바꾸었다고. 한국, 그리고 그 속 깊은 곳에서 묵묵히 반찬을 만드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그들이 있기에 나는 매일 새로운 맛을 알게 되었고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알고 있다. 도시락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바로 한식 도시락의 진짜 힘이라는 것을.